반갑습니다. 역사대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송나라 송원명청은 시험에 들어가는 학교가 적고 그 다음에 시험의 출제 빈도도 낮기 때문에 간단하게 키포인트만 핵심 내용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는 일단 송나라 전에 뭐가 있었지? 우리 그 춘추전국 시대 이걸 통일한 진나라, 그 다음 한나라. 한나라가 분열돼서 위진남북조,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 그 다음 당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었지. 당나라가 왜 멸망했지? 절도사의 난으로 멸망했어. 절도사가 누구야? 군인들이다.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 그 절도사 중에 한 사람이던 조광윤이란 사람이 이제 송을 건국했어. 그 송나라를 건국한 조광윤은 같이 송나라를 건국했던 다른 절도사들을 다 내쫓았어. 군인들이 다스리니까 나라가 망하잖아. 그래서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은 문신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 무신 말고 문신. 문신들이 주로 정치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문치주의라고 해. 근데 문제가 생기지. 군사력이 약해져. 그리고 군사력도 약해지고 과도하게 관료들을 많이 뽑다 보니까 국가 재정도 약해져. 돈이 없어져.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하지만 이 개혁은 실패로 끝나. 그래서 송나라는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북방 유목민족들한테 많이 시달리게 된다. 일단 이 송나라가 거란족한테 시달려. 거란족한테 돈 주면서 이제 평화를 구하게 돼. 근데 이 거란족이 나중에 멸망해. 여기를 누가 먹냐면 여진족들이 먹어. 여진족들이 세운 나라는 금이야. 이 송이 또 금나라한테 쫓긴다. 쫓겨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남쪽으로 내려가. 그래서 이거를 남송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화가 발달한 한족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강남 지방이 굉장히 발달하게 돼. 오히려 화북 지방의 경제력을 능가한다. 자, 여기는 금나라가 있었겠지. 참고로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였어. 이때 칭기즈칸이라는 사람이 몽골 제국을 통일하고 이쪽으로 쳐들어와. 그래서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라는 사람이 요걸 싹 다 멸망시키고 이제 몽골족이 여기를 멸망시키고 원이라는 나라를 세워. 원은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어쨌든 송나라는 군사력이 약해서 북방 유목민족의 침리를 받아서 남쪽으로 쫓겨나. 자, 송나라는 중심 세력이 사대부야. 중심 세력은 사대부고 송나라의 학문은 성리학이다. 당나라 문화가 귀족적이었던 데 반해서 송나라는 서민적이야. 이 전부 다 공통된 특징이 있지. 송나라는 사대부, 성리학, 서민적 다 시옷이 들어가. 그리고 송나라에 3대 발명품이 있는데 화약, 나침반, 그 다음에 활판, 인쇄술. 요 세 가지가 송나라의 3대 발명품인데 요 세 개 굉장히 중요하다. 송나라 핵심은 요 정도만 알면 되겠어. 다시 얘기하면 송나라는 당나라 다음이다. 당나라 다음에 5대 19개 혼란기가 있었어. 어쨌든 그걸 통일한 나라가 송나라인데 송나라는 문치주의, 글로 다스렸어. 그래서 군사력이 약했어. 왕안석의 개혁은 실패로 끝났어. 북방 유목민족들이 침입을 받아서 남쪽으로 쫓겨나서 남송이 됐어. 그러다가 몽골한테 망해.
송나라의 중심 세력은 사대부, 학문은 성리학, 문화는 서민적. 송나라의 3대 발명품은 화약, 나침반, 활판의 제술. 자, 이상 송나라였어. 송을 멸망시킨 나라가 원나라야. 원나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칭기즈칸이란 사람이 몽골 제국을 통일하고 이 사람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 남송을 멸망시키고 원을 세운다. 원나라의 핵심은 일단 몽골족이 세운 나라고, 핵심은 몽골인 제일주의 있었다는 거야. 몽골인이 짱이다. 지배층은 몽골,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배층은 색목인이라고. 요거는 칼라 아이즈, 눈에 색깔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돌궐, 투르크족, 그러니까 터키족, 위구르족 이쪽에 눈에 색깔 있는 사람들. 얘네들은 한 3%밖에 안 돼. 이 3%가 한족, 그 다음에 멸망한 남송인, 끝까지 저항했지. 얘네들을 지배했어. 아주 가혹하게. 당연히 얘네들의 한족과 남송인의 반발로 원나라는 나중에 망하게 된다. 자, 원나라는 대제국이야. 동서를 아우르는 대제국이어서 이 가기가 힘들겠지, 동서로. 그래서 한 40km마다 역참이라는 걸 또. 역참에서 뭐를 갈아타냐면 말을 갈아타. 알겠니? 그 외에 원나라 문화는 굉장히 국제적이고 여러 가지 종교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초라고 잘 나오진 않지만 화폐를 사용했어. 자, 원나라는 이 정도만 하겠어. 원나라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명나라야. 명나라는 다시 한족이 세운 나라야. 한족 반란군을 홍건적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몽골족을 몰아내고 세운 나라가 명나라다. 명나라를 세운 사람은 뭐 주원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몽골한테 짓밟혔던 한족의 문화를 부흥시키려고 해요. 부활이라고. 한족 문화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뭐 과거제를 다시 실시한다든지, 과거제를 정비한다든지, 6가지의 유교, 이거 유교다, 유교. 뭐, 이런 걸 장려한다든지, 한족 문화를 부흥시켜. 명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명나라 때 영락제라는 임금이 있었다. 이 영락제 때 정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환관이야. 내시. 정화가 해외 원정을 떠나. 정화가 해외 원정을 어디까지 떠나냐면 이게 이탈리아고 그리스, 영국, 아라비아 반도, 인도,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이렇게 하죠. 정화가 해외 원정을 중국에서 출발해서 동남아시아 찍고 인도 찍고 아라비아 반도 거쳐서 아프리카 소말리아까지 정화가 해외 원정을 떠나는데, 이 해외 원정을 왜 떠냐면 세금 거들어 다니는 거야. 세금 거들어. 우리가 명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세금 내라. 조공받으러 다닌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기 전 얘기야. 그래서 중국에서 이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 자, 영락제 때 정화의 해외 원정 떠났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명나라 때 고려망국전도라고 신대륙이 다 나온 세계 지도가 들어와.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좀 바뀌게 되고, 뭐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정도만 하면 되고, 명나라의 문화는 나중에 청나라 문화하고 같이 얘기할게. 자, 일단 명나라는 이 정도. 청나라.
송하고 명나라는 한족이 세웠어. 원나라는 몽골이 세웠지. 청나라는 여진족, 즉 만주족이 세운다. 알겠냐? 청나라는 일단 만주족이 세웠어. 근데 이 청나라는 만주족 우월주의를 쓴 게 아니라 한족을 다스릴 때 강압책도 쓰고 회유책도 쓴다. 강압책은 대표적인 게 머리를 변발로 딱 깎은 거예요. 한족들의 머리를 이 앞부분은 상 밀고 뒷부분은 이렇게 뒷부분 이런 식으로 빨리 지울게. 변발. 그리고 한족의 문화로 만주족을 뭐 억압하는 거, 무시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고, 그 다음에 회유책은 만주족도 관직에 등용시키고 한족도 같이 등용시켜. 만주족, 한족을 같이 등용시켜. 이거 회유책에 해당한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요게 핵심이야.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 문화를 비교해 볼게. 자, 여기 명, 여기 청. 이렇게 해볼까? 자, 명나라, 청나라 둘 다 중심 세력은 신사층이야. 역시 뭐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라고 보면 되겠어. 과거에 합격했다거나, 과거에 합격할 만큼 공부를 했다거나, 어쨌든 지방에서 힘 좀 있는 애들이 신사층이다. 명나라의 학문은 양명학이야. 명자가 들어가잖아. 송나라는 성리학, 청나라는 고증학이야. 요거는 우리나라 실학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고층학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청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의 세금 제도는 일조 편법인데 뭐 은으로 받는 거야. 은으로. 근데 요거는 일조 명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청나라의 세금 제도는 지정은제인데 이것도 역시 은으로 받는 건데 차이는 좀 있지만 요거는 지청은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고층학 지청은제. 이렇게. 오케이. 이게 단가?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가 얘기한 것만 잘 정리하면 송원 명청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수고했고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부탁해. 수고했어.